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원승현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송태여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 뉴스 가장 걱정인 게 일단 아프리카 돼지열병 뉴스가 계속 헤드라인을 차지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면서 검찰 개혁이 또 하도록 떠올랐는데 지난 한 주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처장님? 저는 사실 저희 모니터 보고서에 YTN이 별로 등장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히 나쁜 보도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존재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니, 저희 모니터는 다 하는데 근데 이제 특히 그 조국 장관 관련된 보도가 이제 너무 과열됐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어찌 됐든 보도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좀 황당한 단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면서 YTN 관련된 건 뭐가 있나 했더니 YTN이 굉장히 단독 보도를, 그러니까 무분별한 단독 보도를 절제했다라는 그런 저희가 보기에 그런 평가를 봤어요. 사실 취재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욕심에 크게 좀 대대적으로 단독이라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우리 YTN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승현 평가원 어떤 뉴스 꼽으셨습니까? 잘한 뉴스로? 예, 저는 지난 9월 27일 보도된 중국 전 세계 돼지고기 사들여도 부족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는데요. 국내에도 돼지 열병이 발병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상황을 잘 짚어준 뉴스였습니다. 이 중국 내 돼지고기 공급이 급감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지금 현재 50% 상승했다고 하고요. 또 돼지고기 자급화가 쉽지 않아서 수입이 급증해도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잘 짚어줬습니다. 예, 저도 이 리포트 보고 처음 알았던 게 중국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전 세계 소비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중국 내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 내 연간 소비량 중에 약 1,000만 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돼지고기 수출량을 다 합쳐도 모자라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 상승 요인이 당연히 될 수 있고 또 대체제가 될 수 있는 다른 고기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잘 지적을 해줬는데요. 그래서 현재 국내 방역이 만약에 제대로 되지 못할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에서도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베이징 강성욱 특파원 보도였잖아요. 네. 멀리에서 취재기 보내왔습니까? 예, 보내왔습니다. 네. 국내 돼지고기 값 말씀하신 대로 한 10% 이상은 오른 것 같아요. 강 특파원도 이제 이런 그 돼지고기 값 상승을 부추길까 봐 좀 고민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을 실상을 전해서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보도를 했다고 하고요. 주요 자료들은 그 중국 정부 자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이제 또 취재한 수치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형우 전문연구원이라는 분이 최근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올해 초에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논문 내신 분하고 또 통화하고 해서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량과 소비량, 세계 돼지고기 수출입 총량 등을 이제 판단을 해본 결과 1,000만 톤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을 냈고 현재 중국 정부는 이제 중국 내 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문제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 관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가 피해 예방이나 사태 수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YTN이 보도 채널로서 이런 전염병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전염병은 가축 전염병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난방송의 대상입니다. 사회 재난에 해당하고요. 또 재난의 정도에 따라서 방송의 대처 방법, 단계 그리고 취재원까지 다 이제 명시돼 있는 그런 그 재난방송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원경 사무처장님께서 꼽아주신 잘한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저는요, 지난 9월 25일에 더 뉴스에서 더콕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여기서 위안부 망언 어떤 책임졌나 유석춘 교수는 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는 사실 이렇게 막 긴 보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막 풍부하고 그렇진 않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짧으면서 요약된 내용이 잘 정리된 것이 굉장히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도는 일제의 그 강점기에 대한 이야기들, 뭐 성노에 관련된 내용들 해서 다양한 막말들이 있잖아요. 그 막말을 하셨던 분들을 잘 정리를 하고요. 그분들에게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뭐 학교에서는 어떤 징계를 받거나 또는 법적인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보도 마지막에 이번에 유석춘 교수 발언에 대해서 학교 안팎에서 파면 요구가 거세게 나오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와 성희롱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도 이뤄진 상태인데 이번 사안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학교가 어떤 판단을 내린지 순천대에서는 송모 교수가 전에 사법처리 이렇게 그 징계를 받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유석춘 교수 발언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 발언이 나오면 그 발언만 그냥 이야기하고 뭐 약간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구설수가 되고 소비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발언들이 왜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단초가 된 보도를 해줬다라는 점에서 유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도국에서 생산된 뉴스가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직접 앵커 리포트를 만들긴 하는데 토스 안에 있는 더콕이라는 코너고 박상현 앵커가 담당하는 코너죠. 네. 이제 당일의 핫 이슈와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제 본인이 직접 조사해가지고 하는 그 코너인데요. 유석춘 교수의 이제 위안부 막말이 알려지면서 이제 비난이 이제 거셌는데 유 교수가 이제 처음에 사과조차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을 했다고 하고요. 과거 사례를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순천대 송모 교수 사례가 이제 가장 직접적 그 비교 대상이 되더라. 그래서 뭐냐면 이제 대학 강의 중에 나온 막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학교에서 파면됐고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그런 그 아주 그 강력한 사후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 교수에 대해서 내려질 조치가 말씀하신 대로 향후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혐오 발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 가늠하게 될 기준이 될 수 있어서 계속 주목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원성현 평가원은 어떤 뉴스 꼽으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9월 29일 일요일에 뉴스와이드에서 방송된 대담 중에 아쉬운 뉴스를 꼽아봤는데요. 검찰개혁 대규모 촛불 집회, 여야 공방 확전이라는 헤드라인이 이 대담이었습니다. 이 지난 9월 28일에 국정농단 촛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가 서초구 검찰청사 앞에서 있었는데요. 이 상당한 인파가 몰려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급격하게 집회 규모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날부터죠. 바로 언론이 이 집회에 몇 명이나 모였는지 왜 이렇게 급격히 집회 참여 인원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YTN에서도 다음 날 이에 대해서 이제 대담을 심층적으로 나눈 것인데요. 네. 패널 한 분이 촛불 집회 참가 인원이 대규모로 늘어난 원인에 대해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그리고 또 여당 정치권 내에서 일주일 내내 했던 동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한 집회 인원 증가가 단순히 특정 정당의 동료로 인해서 일어났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이 정도의 대규모 정치 참여 현상을 단순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분석, 너무 단순한 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한 분석은 서로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그 대담 프로그램 안에서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소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두 분이 다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패널이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했다. 거기에 대한 앵커가 크게 반박을 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앵커는 당연히 소장님도 그럼 대담 프로그램을 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면은 저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서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했는데요. 전화가 여러 통이 왔는데 다 YTN에 대한 제보였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다 말씀하셔서 전 아직 안 봤는데 실제로 방송을 보니까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두 패널이 다 비슷하게 이 사안을 정치공학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동원했다. 예를 들어 뭐 이인영 민주당 그 원내대표 등이 뭔가 이렇게
참여를 독려했다. 또는 뭐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말한 것은 총동원령의 메시지를 내린 것이다라는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숫자로 모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국민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상황이 만들어진 그 어떤 이 전체 맥락은 뭘까라는 이야기가 저는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끝쳐서는 절대 안 됐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이게 도대체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편향성을 넘어서서 아주 단순한 분석이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의견 제시를 위해서. 그런데 당일 일요일 아침이었고 섭외를 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뭐 말씀드린 대로 패널 문제는 항상 저희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실제로 저희 그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인권 침해성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 뒤로 출연 배제 조치를 당한 분도 계신데 어쨌든 그 종종 이런 좀 지나친 좀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은 저희는 뭐 어쨌든 최대한 균형 잡힌 양측의 의견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고자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는 패널은 섭외해서 배제하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YTN 보도 가운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아주 사실 간단한 보도인데요. 일본이 요즘 그 주한 일본 대사관이 서울과 도쿄 그리고 후쿠시마의 방사선량 수치를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난 24일부터 했는데요.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일본이 안전하다라는 홍보를 하는 그런 일환으로 서울과 막 비교하는 그런 방사선 수치를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별 차이 없다 이런 그렇죠. 내용 아닌가요? 별 차이. 그러니까 일본의 저는 이거는 한마디로 일본의 언론 플레이의 전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올린 그 홈페이지의 내용만을 그러니까 아주 뭐 엄밀한 팩트 체크 없이 그냥 이렇게 전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 YTN 사이언스에서 그러니까 YTN에서도 보도됐고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똑같은 기사가. 그런데 1. 주한대사관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서울 방사선량 비교 공개라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가장 아쉬운 거는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이 그렇게 주장하는 걸 전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본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뭔가? 그리고 이들이 올린 수치는 과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하고 보도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이라인이 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없었어요. 밑에 이렇게 기사.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말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단신, 그러니까 빠르게 그냥 처리한 단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YTN이 애초 이 보도가 있었잖아요. 해명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정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획이슈팀 우리 팩트 Y에서 왜 이걸 놓쳤는지 좀 아쉬운 다른 일이 아마 좀 그날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YTN 사이언스에서 아마 보도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꼭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기사의 그 원 소스는 국제부에서 나왔습니다. 국제부 야근 기자가 이제 작성을 한 건데요. 뭐 야근 상황에서 추가 취재를 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사진을 이제 그림을 찍어서 뭐 1차 보도를 한 거고 뭐 단신에서도 이제 바이라인을 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야근하다 보면 종종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사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더 주의해야죠. 자, 팩트체크 담당하는 기자들이 다 저랑 친분이 꽤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